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 이후 주최하려 했던 G7 정상회의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겐 G7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새 정권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에 회의를 개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을 초청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G7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한다면서 인도와 한국, 호주를 G7 정상회의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한국, 인도, 호주를 G7에 참여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권의 연대를 넓혀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속셈이다. 영국은 한국 등 3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관해 공동의 과제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우호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G7 정상회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거듭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관계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내 대중강경파는 강권 정치를 고집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 인도, 호주를 가세한 민주주의 10개국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달 10일 영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존슨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내년 G7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구의 요청은 미국의 기존 입장보다도 강경해 보입니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 잡으며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을 빼놓고는 중국과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초청을 두고 G7을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10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일종의 신뢰 동맹체로서 새로운 의미의 가치 동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국가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는 한국을 대신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은 필수적입니다. 당장 영국 내에서는 5G 통신망 장비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대신해 삼성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물자나 천연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다가 미국에 이어 영국 총리까지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는 만큼 명분도 확실해 초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오로지 한 국가만이 대한민국의 G7 입성 반대 입장을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 6월에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구상을 발표하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현재 G7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한 것인데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일본의 입장에 이례적으로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 또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페페TV야,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으니 이번에도 반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일본이 일본 하겠지 무슨 고심을 하고 있겠냐? 아닙니다. 스가의 상황이 그때와는 온도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가는 코로나 통제 실패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뜨렸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도쿄 올림픽 개최 문제, 그 밖에 다양한 문제들로 지지율이 40%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생방송에 나가 농담을 하며 자신의 성을 거꾸로 발음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스입니다 라고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일 하루 2차례 저녁 회식을 하는 등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총리 조기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 긴자의 한 식당에서 집권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배우, 프로야구 단장 등 8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망년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망년회에 앞서 기업인 등 15명이 참석하는 만찬을 했는데 이처럼 하루 2차례 저녁 회식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 주변 인물들은 스가 총리가 식사 때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고 설명했으나 스테이크 식당 회식 동석자는 참석자들이 식당 측이 제공한 주머니에 마스크를 넣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고투 트래블 정책도 떠밀리듯 일시 중단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리로 올라서게 된 1등 공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온갖 비리들로 검찰에 조사나 받고 있는 터라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다음 총리 선거에서 아베와 붙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G7 입성을 반대하게 된다면 아베 시즌2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저지른 한국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실패함으로써 벌어지게 된 책임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G7 입성에 선뜻 환영의 뜻을 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 회원국이라는 명성에 금이 감은 물론이거니와 한일 외교 갈등 상황 속에서 점점 높아만 가는 한국의 위상을 키워주게 되는 꼴이니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가 총리의 공식 반응은 안 나왔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상에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끝이 안 좋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참여는 반대임입니다.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나라의 초청은 반대한다고 한마디 정도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G10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국 폐지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중국의 1대1로에 의지할 것입니다. 영국과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반대 성명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협정도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소리내어 발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목소리만 큰 거짓말쟁이 나라 뜻대로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국도 저러고 있네요. 뭐 한국을 초대하는 것은 영국의 자유이지만 서미트에 와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도 모르는 것 같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 그만두면 체포되는 나라라고 부르면 상대에게 신뢰겠죠.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야만국의 참가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외무성 일 좀 하십시오. WTO에서 작년까지 개발도상국이었으니 아직 G7으로 부르기에 이른 거 아니머니까? 게스트 대접인데 정식으로 G7에 들어갔다고 착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대는 의장국의 재량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구경권으로서 회의의 장례를 결정하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와 일일이 G7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으니 초청해서 뭐하니까 만약 한국이 참석하게 된다면 회의석상에서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일본과의 약속을 어겨왔는지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해온 여러가지 괴롭힘을 각국에 설명하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니 영국은 한국의 정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미트에서의 이란 정상회담은 보류해야 합니다. 저 나라는 일본 측의 의견을 주창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G7에 추가하면
통일된 의견을 못 잡게 때문이다. 한국이 더해지면 정리될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게 되고 애초에 판다머니로 납치된 레드팀의 일원을 초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헌, 망언, 폭언으로 거짓과 날조, 왜곡 투성이의 한국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므니다. 배신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또 졌으니까 많이 약해졌으니다. 몇 년 뒤에 일본이 선진국에서 전락해 저 나라가 대신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약속은 지키지 않고 돈도 내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회의해봤자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G7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한국 초대는 거부해야 합니다. 영국 존슨 대통령은 동아시아 역사 따위는 모릅니다. 영국이 홍콩을 알지는 몰라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스가 총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13일 한국 감염 경로 구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뒤에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에 대응해서 배우고 싶다. 경험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북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감염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한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전염병 유행 시에는 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 혹은 확산을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고서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할 때 감염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 검진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달 1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이 주목받고 있다. 가세미닷컴에 실린 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본 트위터 반응제하의 글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어제부턴가 한국에서 나라로부터 보내온 음식과 생활용품 트위터가 돌아다니길래 그냥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건 배급이잖아 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니 부럽지 않은 거야? 정말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용 생활용품 팩이 보내진다는 걸 봤는데 정말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슬픈 나날이네요. 이런 증상으로 자가격리는 너무하잖아. 혼자 사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비축분이 없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용품 키트 보내준다지. 검사 장벽도 높고 경증자용 병상 확보나 이런 케어도 없다는 게 불안하다.
마스크가 없는 것보다 한국은 압도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격리, 중증 환자 치료를 집중할 수도 있도록 감염자를 사분류, 병원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을 수용, 경증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검사는 거국적으로 계속 받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증상에 맞춰 격리시설로 안내받고 음성인 격리자에게는 충분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나라에서 지급받는구나. 한국이 부럽다. 과연 아미 모임은 이런 시기에서는 무섭다. 그나저나 도쿄 말고도 오사카에서도 외출 자제인 거지? 금지는 법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바로 감염법으로 외출 금지, 벌칙 규정 만들면 되잖아? 그냥 한국처럼 생활용품 보내던가. 준비 안 되어 있지? 아니란 일본이니까. 한국 정보. 외출 금지는 없다. 의료 붕괴는 없다. 사저기도 없다. 마스크는 나라가 지정한 날에 살 수 있다. 원격 근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 나라로부터 투주분의 식료품, 생활용품이 각 가정에 배급된다. 각국으로부터 문의가 쇄도. 한국에서는 경증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용품이나 식사 지원이 온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정도 현금 지금도 있다. 한 걸음도 밖에 나오지 마라. 생활은 지원해 줄 테니까. 참고로 한국 국가 예산은 도쿄도 국가 예산보다 적다. 일본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의 검사 능력과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받아 협력을 약속하고, 한국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를 요청하고 협력을 얻는다. 한국의 방식으로는 의료 붕괴를 불러온다는 소리를 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자국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아베 수상이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당 300만원의 비판 쇄도. 수입 5할이 감소가 조건, 귀찮은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 대기업에는 1조 원 출자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활용하여 출자한? 나라를 좀먹는 아베 부인, 독재, 세상 모르는 도련님과 그 추종자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정치. 아베 정권은 1원도 현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생활 지원에 세금을 잘 쓰고 있다. 1400만 세대에 최대 100만원 가까운 현금 지급을 하는 한국. 대체 일본은 이웃 분단 국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려는 생각이야? 정말 유감이지만 아베 씨와 한국의 문 대통령을 비교하자니 문 대통령이 더 능력 있다. 코로나 대처나 국민을 대한 정책 및 속도는 비교가 안 된다. 5기로라도 한국